자,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만 본다는 최상위 애널리스트의 데일리 전력 보고서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이 아슬아슬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보고서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압권입니다. 그냥 시장이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대한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 위태로운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살얼음판의 실체가 뭔지 보고요. 우리 경제의 심장인 소비의 진짜 모습,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집중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리와 유가라는 외부 압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시나리오와 최종 결론까지 한 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입니다. 겉으로 발표되는 숫자 말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경제 체력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그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와, 소매 판매가 1.7%나 늘었으니까 경제가 아주 강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유가가 올라서 주유소 매출이 15.5%나 폭등한 것 때문이에요. 이걸 빼고 나면 진짜 우리가 쓰는 소비는 훨씬 약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인 거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5%. 이게 뭐냐면 현재 개인 저축률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을 거의 바닥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한 신호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소비는 세금 환급 같은 단기적인 효과와 사상 최대치의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슈가러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높은 기름값은 저소득층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 역할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리는 K자형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경제 전체에서 주식시장 그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를 집중의 위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S&P 500이라는 이 거대한 빌딩이 딱 10개의 기둥으로 전체 무게의 41%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90개의 기업을 다 합쳐야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이에요. 정말 기형적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는 건 시장 전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저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보고서는 이걸 두고 AI라는 단 하나의 테마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모래성 같다고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내부 구조도 이렇게 불안한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차가웠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외부 압력으로 금리와 유가를 딱 짚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보고서가 경고하는 숫자는 바로 4.5%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주식시장의 가치를 매기는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압박은 유가입니다. 지정학적 문제로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본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오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원가가 올라가니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보고서는 이 현상을 진공효과라는 아주 재밌는 말로 표현해요. 강한 달러와 높은 미국 금리가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전 세계에 풀려있던 달러 유동성을 미국으로 다시 싹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히 신흥국들은 죽어나는 거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돈이 마르는 효과를 겪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보고서는 앞으로 시장이 갈 수 있는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유가가 $85 아래로 안정되고 물가도 잡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S&P 500이 7,15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소형주나 기술주가 유망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금리가 4.5%를 넘고 유가도 $100를 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니까 현금이나 금, 에너지 같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도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고서는 이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말고 우리가 지금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진짜 위험, 블랙스원을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AI 테마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7,75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AI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생각만큼 돈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시장에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과연 이 똑똑한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당장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립에서 약세입니다. 한마디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돈은 말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끈질긴데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펀더멘털로는 이 높은 가격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다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수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일 당장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왜 하필 테슬라냐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테슬라의 실적 하나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핵심 불안 요소, 바로 소비와 AI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판매는 고가품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가 되고 또 자율주행 같은 AI 투자가 진짜 돈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되니까요. 그야말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죠. 보고서는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명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라는 밀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떤 기업이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또 어떤 기업이 그저 거품이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의미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그 옥석을 가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